가 밖에서 이렇게 발언 때문에 잡아보니까 너무 좀 뿌듯하고 어찌됐든 지금 너무 우리 대한민국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통감을 하고 이렇게 실천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큰 힘 되고요. 제가 이제 그 후에 들어와 보니까 사실 작은 정치를 하고 있지만 그 정치 안에서도 사실은 정말 제가 그 순수하게 추구했던 정치가 우리 그 민주당의 정신을 제대로 지금 살리고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시민단체에서 촛불 행동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 정치계에서 했어야 되는 것들을 실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제가 많이 준비는 못했고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얘기들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영상을 가끔 보면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여기 단체하고 같이 가셨던 5.18 묘역에 가서 그 5.18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팠던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 나쁜 왜곡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후손들한테 제대로 된 세상을 남겨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항상 저한테 가슴속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부평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 여기서 누가 시켜서 뭐 돈을 받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단체를 이끄시는 김재원 변호사님, 그 다음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택시를 끌어가시면서 진정한 용기와 힘을 보여주시는 정동근 본부장님 정말 존경하고요. 이분들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오해받을 수 있는 정치계에서 좀 이단아처럼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쓰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보증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자들이 헌법을 기초했었던 당시에 그분들은 우리 한국이 상속받도록 되어 있는 약속어음에 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에 대한 빼앗길 수 없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약속이 그 약속어음에 명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에 관해서 우리 오늘날 한국이 약속어음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사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행동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라는 은행이 파산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기회라는 금액에 잔액이 부족한 상태라고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보증수표, 즉 우리가 요구하자마자 곧바로 자유를 실컷 누리면서 또 우리 정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부의 철학과 대통령의 그 믿음은 예산 집행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셨지만 돈 쓰는 우선순위에서 보면 대통령실 이전으로 외교부 장관, 공공사 짓는 거, 그 다음에 합참, 그 다음에 대통령실 이동하는 것부터 해서 총 5,344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라면 공공주택을 얼마나 몇 세대 지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바로 3,700세대라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3,7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돈을 단 김건희와 윤석열을 위해 두 명을 위해서 그 돈이 쓰여진 겁니다. 그 정신만 봐도 이분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요즘 잠이 안 옵니다. 저는 45살이라서 이렇게 살다가 정말 안타깝다 생각하고 부평 구의에서 제 역할을 하고 제가 그냥 나름대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정말 살아갈 날이 너무 많은데 이 오염수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는 순간 정말 제대로 된 그 삶이 보장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지금 사교육을 무자비하게 세무조사 시키면서 물수능을 만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점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특목고를 그렇다면 했었는데 우리 대통령은 대선 때 특목고를 유지시키면서 우리 사교육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거는 좀 상반된 그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그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좀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이는 어떤 대한민국의 발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본의 하수인처럼 보이는 우리 윤석열 정말 부끄럽지만 아직은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을 저는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포기하고 가만히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 또 한국은 우리 저 소중한 아이들한테 정말 적인 시대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거에서 통감하며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소리를 낼 수 없고 우리 시민단체와 힘을 합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남은 3년 임기 동안 좀 더 도울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며 정말 진심으로 애쓰고 싶습니다. 이제는 무관심을 넘어서 분노와 무력감이 우리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을 갖고 싶습니다. 꿈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 꿈은 단순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 상식적이고 기본인 상식이 통하는 그런 대한민국, 한국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부평구 의회에서 애꾸눈이 되라고 자꾸 저한테 조언해 주시는 정치 선배님들인데 불하지 않고 정상인의 정신을 가지고 부평구 의회를 바꾸도록 노력하며 우리 부평구를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더 앞으로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유정 의원님을 위해서 박수 한 번 더 크게 쳐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민 정치인이 따로 있으면 없죠. 함께 해야 되는 거고 또 함께. 그 다음에 어쨌든 앞에 나선 사람은 더 책임이 큰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촛불의 의미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촛불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기 이제 켜놨습니다만 촛불을 켜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촛불을 켜는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우리 타인 아니면 우리 같이 사는 모든 우리 동료 국민들을 위한 겁니까? 나도 위하는 내가 촛불을 켜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든 국민의 행복과 번영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켜시는 거죠. 여러분 촛불을 켜고 안 켜고의 차이가 뭔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촛불을 켜면은 이 촛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왜? 이 촛불이 켜져 있으면은 단 한 명이라도 켜져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알고 느끼고 또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촛불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보고는 어쩌다가 이렇게 촛불을 내 혼자 켜나 이런 어떤 외로움 아니면은 뭐 어떤 그런 어떤 그 약간의 생각이 될 때도 있을지 모르는데 왜 우리는 많이 못 모이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안 오지? 여러분 아닙니다. 다 알고 있고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꺼버리잖아요. 만약에 내 촛불을 내리면은 다른 사람도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했던 그 촛불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 내리면 안 됩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높이. 오른손 한번 크게 들어주세요. 강태우 위원장님 안 넘으시겠네. 네, 김대환 우리 노무사님 오른손 크게 한번 들어주세요. 자, 이 촛불 다시 한번 나는 촛불이다. 위치지 않는 분이시네. 나는 촛불이다. 이 촛불을 꺼뜨리지 않겠다. 네, 언제까지? 일단은 1차 윤석열이 퇴진할 때까지 맞죠? 자, 윤석열이 퇴진할 때까지 우리는 촛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시민 발언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우리 은지혜님이 제가 지금 시민 발언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우리 은지혜님, 자, 자원에서 오셨는데 저는 이제 누군지 모르는데, 자, 큰 박수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민들레이 서포터즈에서 나온 그 동탄에서 살고 있는 은지혜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인천 퇴진 집회에 오게 돼서 이렇게 한마디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 주변이 별로 없는데 조금 이렇게 감안해서 들을게요. 제가 그 민주당의 경기도당에 소속되어서 이번에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국 전쟁 당시 5.18 운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을 취재하던 영국 기자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 민주주의가 꽃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웠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낸 대한민국과 국민, 그렇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더더욱 이 민주주의를 더욱 이끌고 지켜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정부는 이 민주주의를, 이 장미꽃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살 거고 대한민국에서 계속 쭉 제 아이와 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제 앞으로의 가정과 제 아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더 열심히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열심히 해서 윤석열 퇴진을 외치고 싶습니다. 윤석열 퇴진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시도 즉석 발언하시고, 예, 나오세요. 대신에 지금부터 시간은 1분 발언 이렇게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성함 까먹었어요. 김진욱 선생님, 항상 가지고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인천 미술구 조안동에서 왔습니다. 네, 요즘 개사가 유행인데 저도 정부 특징에 맞게 윤석열 그 분위기 수준에 맞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개사를 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집권도장 앞에 종과 민족의 굴욕적 매국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한미일 동맹의 미국, 일본 따까리 굳게 달려갑니다. 오늘 신정의 서울의 소리가 서울역에서 비송객을 상대로 이제 집회를 했는데 저도 고향이 안전했기 때문에 나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시민 발언을 하는데 어떤 젊은 여성분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난 그 인천의 종합병원에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응급의사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응급실에 응급 환자가 올 것을 항상 대비해가지고 항상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데 안 와도 긴장하고 있는데 오면은 여러 의사들이 응급 의사들이 달려들어가서 그 한 목숨 살리기 위해서 가진 그
노력을 다하고 사초를 다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 용산의 윤석열은 이태원에서 어처구니없게 150명이 죽어갔는데도 어처구니없이 죽겠는데도 미안하다 말도 없고 뭐 뉘우치는 것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무 남의 일처럼 일관한다 이런 거 하나를 봤을 때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을 챙기고 그 다음에 생명을 챙기고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이런 건데 이런 거를 다 피해버려 그냥 남일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를 봤을 때도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제가 공감이 가고 그리고 또 인천 그 젊은 그 촛불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공감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맹세를 그렇게 하는군요. 기억하시나요? 다시는 그런 맹세가 안 나오도록 우리가 윤석열 퇴진을 다시 한번 크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윤석열을 퇴진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그래서 윤석열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우리 노력하고 바로 이제 시가 엔딩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인천 청동 행동대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인천 촛불행동 행동대 오늘은 상임 대표님부터 나오세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준비해주세요. 자, 빨리 나오세요. 집행위원님들. 어디가 됐어 지금? 노래 들어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같이 한번 이상한 거울이 온 나라를 일본에는 책상 같은 민족 지라도 자빠졌네 등장이 기가 차네 모자니 예뻐지게 지라도 자빠졌네 지라도 자빠졌네 지라도 자빠졌네 지라도 자빠졌네 행진 하겠습니다. 일어나주세요. 지라도 자빠졌네
결국은 정치성 한국 이겨놓고 마치 청룡군이라고 된 것처럼 기고만장 꼬마 불선 후원 미친